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이 메타 등 기술주들의 실적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이 이 호실적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메타 역시도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1분기 EPS 같은 경우에는 2.2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매출액 역시 286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일일 활성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20억 4천만 명을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메타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실적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메타 좋다라는 의견으로 이 메타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게 되었고, 하루 만에 13% 폭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다른 빅테크는 다 좋더라도 아마존만큼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마존 역시도 이날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분기 매출이 12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고요. 순이익도 3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쪽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걸 생각을 해보면 아마존 역시 그 부분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되었든 예상과 다른 좋은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는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폭락세를 이어오던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중의 대형은행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정부가 결국에 개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의 지원이 갔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원하면 살아나는 거고, 살아나면 주가의 회복세는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확실하게 지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은행발 리스크는 아예 꺾이는 모습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있는 최악의 악재까지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 지표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일단 1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1.1%로 전분기 2.6%, 시장의 예상치인 2%를 밑돌았지만 개인 소비 지출이 이 전분기 대비 3.7% 증가하며 성장세를 떠받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평가를 하자면 1분기 성장이 둔화가 되기도 했는데 물가도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서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금리 동결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확률상으로 놓고 봤을 때 마감 시점 기준으로 25bp 인상이 87.4%고요. 금리 동결의 확률이 12.6%입니다. 압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확률을 집중하면서 보지 이런 뉴스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국제유가 WTI 기준 74.76달러로 플러스 0.62%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금리가 비싸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주택 가격들 뭐 반등한다 얘기 나왔는데 바로 급락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이게 최근에 올라갔던 건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구나. 그렇다라는 건 금리가 꺾이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주택시장은 좋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요즘에 뭐 부동산 반등한다 마는다 다시 반등하느니 마느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신경 안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용 부동산으로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금리가 높을 때에는 좀 비싼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를 사느니 마느니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사이클은 과거에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조정받고서 10년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고 10년 횡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횡보도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뭐 기회는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만 더 있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결국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금융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축은행 연체율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시중은행이라고 다를 거 없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부동산의 폭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게다가 가뜩이나 지금 전세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세 못 구해가지고 뭐 이자 부담 굉장히 커지는 사람들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덩치가 큰 물건을 잡고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무너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죠. 그때가 이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갑자기 금리 인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거기선 좀 숨고르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금리 떨어지기 전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적의 결과를 한번 잡아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그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중에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에 대한 키워드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 자동화 실적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이거 한국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는 섹터인데 마찬가지로 요거는 우리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되는 투자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투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업들 이런 거 한번 수혜를 받을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부품 업체들의 실적도 올라갈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 통화도 5G로 해라 하면서 뭐 KT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5G로 통화하려면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5G 투자를 시장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못 해가지고 좀 비난도 많이 받고 몇몇 권한은 취소당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장비 투자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5G 장비 쪽 다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들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조선 쪽 같은 경우에 이제 흑자 전환 드디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적자였죠. 수주는 쌓이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돈을 버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오늘 시장 정리를 보게 되었는데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또 다시 꼭 하나를 좀 이제 정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동화 요게 상당히 좀 주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자동화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번이라도 어떤 게 있는지 체크 정도 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를 싹 해봤는데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들 다 이 영상보다 빠르게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 아래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있거든요. 그냥 클릭 한번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어떤 게 있나 얘가 이런 걸 보고 있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도 빠지고 있죠. 이러다가는 한 번 더 빠져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좀 터치를 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뭐 포기할 건 아니니까 현재 위치에서 봐야 되는 요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이 결코 허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한국은 폴란드를 시작으로 그 주변국까지 꾸준하게 원전을 팔려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올스톱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것일까? 제가 한번 곰곰이 살펴봤거든요. 했을 때 이게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웨스팅하우스를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일본의 도시바에 매각이 되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의 행방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요. 캐나다로 갔습니다. 갑자기 캐나다?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우라늄 생산지입니다. 그리고 이 갖고 있는 원자재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원전을 계속 설립을 하면서 강점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어요. 한마디로 캐나다의 이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수직 계열화를 아주 제대로 연결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미가 서로 이렇게 회담을 한다라고 하는데 캐나다가 껴버리니까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은 이득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캐나다에는 이득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미국도 여기에 있어서 한 발 좀 뒤로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돈을 캐나다가 벌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 웨스팅하우스의 법인세는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미국은 세금 거둘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캐나다는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한국은 끼어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었다.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이 원전이 진짜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러시아랑 중국 같은 지역들도 원전을 계속 투자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조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생산 단가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전기세예요. 그런데 전기세가 비싸면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국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전기세를 최대한 낮추려는 전략을 취하겠죠. 한국, 서해안 이렇게 있을 때 이 중국은 동해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화력발전소 있는데 중국 얘네 여기 전부를 다 원전으로 바꿀 것이다라는 계획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전력이 남아돌아 수소 만들면 되고요. 요즘에 이 퓨얼 연료라고 해가지고 탄소를 공기 중에서 포집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촉매로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쐐게 만든 다음에 석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비싸요.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한데 EU에서 이 퓨얼 연료들 있죠. 요거는 전기차를 쓰지 않더라도 허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EU 따라 갈 텐데 중국은 이 남는 전기로 수소랑 이 퓨얼 연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면서 생산 노하우 생기고 기술력 쌓이는데 우리나라 폴란드에 잡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미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에다가 SMR 쪽으로 또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결국엔 뭐다? 한국만 또 가랭이 찢어진다. 그래서 너 지금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해결책이 뭐냐? 예,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윤 정부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죠. 이게 웨스팅하우스 특허 관련으로 이번 소송에서 크게 걸리면 70조인가 80조까지 이 로열티 소송이 커질 수도 있답니다. 조 단위도 아니고 수십 조 단위인데 얘네가 다시 쉽게 포기하려고 할까요? 정부 차원에서 잘 해결해 달라? 이거 말고는 그냥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두산이 다행인 점은 무엇이냐? 예, SMR 관련으로는 치고 나가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대형 원전이 확장되는 속도보다 혹시나 SMR이 확장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면 한국에 있는 다른 원전 기업들 다 죽으려고 할 때 두산 혼자는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그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눌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하다 보니 현재 위치에서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 이걸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제 몇몇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로 봤을 때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 자, 근데 성장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런 걸 계산을 하더라도요. 25년을 기준으로 봐도 이 순이익이 1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 얼마죠? 10조죠. 원전 관련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에서 15? 이 정도 사이가 적정 주가입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배율을 끌고 와도 현재 위치가 비싸거나 저평가나 이게 아니라 그냥 적정 가격이라는 거예요. 기술력이라는 거 인정받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저평가를 받는 그런 섹터도 다 포함해갖고 실적이 올라오는 거라 예를 들면 뭐 석탄 발전이나 이런 쪽이요. 지금 가격은 미래에 대한 이런 게 있으니까 저평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올해랑 내년 예상 실적으로 보면은 고평가예요. 지금 가격이.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수급을 좀 보자면 어제 좀 매수 들어오나 싶더니 오늘 또 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위치에서 아직 방향성이 안 잡혔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어떤 걸 기대해야 되냐? 외국인 제발 들어와 달라. 들어올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당연히 기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안 보여지게 된다면은 현재 위치에서 한 번 더 떨어져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만약에 떨어졌는데 버티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기대해야 되냐?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볼린저 하단 찍고 21선 돌파하면 어디까지 간다?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간다. 그러면 19,000원, 2만원 부근까지 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보다 2만원에 매물대 있다. 그러면 그냥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노려보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로 찍자마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횡보 구간을 주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소화 잘 하는 모습 보여주면 좀 더 봐도 되고 만약에 소화 못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로 팔고 정리하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쫙 이 두산에 대해서 훑어봤는데 일단 금요일이라 조금 신경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하면서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 너무 별로다. 이 정부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캐나다까지 낀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에는 지금 어떻게든 외국인 기관 다시금 돌아와 줄 때까지 버텨야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강제로 살아 때리거나 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버텨야 되고 차트로 봤을 때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버티는 모습이 보여져. 그런 다음에 21선 돌파하면 다시 한번 어떤 거 노려볼 수 있다? 네, 481선까지. 근데 이제 2만원에 또 저항이라 그냥 여기까지만 일단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최근에 물리셨다면 더더욱.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제 영상이 이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랑 이럴 땐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죠. 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이거 부작용이 장복하니까 심하더라고요.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오늘 안 먹어봤는데 바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콧물 나더라도 계속 이제 버티면서 안 먹도록 할 테니까 제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